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사실상 뭐가 되겠어요? 1차 필기를 합격하시고 2차 실기의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신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세를 몰아서 우리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2차 실기라는 관문을 하이패스로다가 신속하게 통과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건축기사 또는 산업기사 실기를 빠르고 신속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기사 실기는 어떤 시험인가? 또 막상 뭐 다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오늘 다 아시면 되죠. 그러면 1차 필기야 우리가 사지선다형이다, 5과목이다 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합격을 하셨다. 그럼 이제 실기는 대체 어떤 건가? 그동안 실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안 해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는 실기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실기는 어떠한 경향으로 출제가 돼서 합격이라는 것을 통과할 수 있을까? 자, 일단은요. 건축기사 실기의 시험 일정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필기 1회 시험 또는 뭐 2회, 3회, 4회 시험에서 실기 시험을 보는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간격을 보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필기를 합격한 이후에 보통 한 달 정도의 시간의 소요가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기를 시험을 보겠는데요. 그러면 그 기간이 굉장히 긴 것이 아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좀 짧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방법에 있어서는요. 바로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 바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라. 일단 우리가 지식적인 학문을 넓힌다기보다도 빠르게 단기간 안에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뒤에 가서 보면 과목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는데요. 필기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다수 있는 과목이 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때 뭐 일정은 이시선 일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실기는, 건축기사 실기는,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험 시간은 3시간입니다. 당연히 쉬는 시간 없어요. 다 한 사람이 풀고 퇴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빨리 한다고 해서 점수 더 주는 거 아니니까 차근차근히 공부하시고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이 실기라는 과목은 사지선다형이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가 보통 이거를 뭐냐 작업형 시험이다. 그러니까 작업형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건축기사 실기는 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관식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 주관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니까 바로 손으로다가 직접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험 시간이 3시간인데 이것을 빨리 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보통 우리가 평소에는 뭐 자신감 있다가 막상 또 시험장 가면 긴장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실수를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를 안 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뭡니까? 평상시에 계속 트레이닝,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시험 시간 3시간, 그 시간이 모자라서 뭐 시험에 떨어지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몰라서 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총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 맞으면 합격입니다. 중요한 것은 필기시험 우리가 과락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한 과목당 최소한 8문제 이상 맞아줘야 우리가 과락을 면했어요. 근데 실기는 과락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토탈 60점만 맞으면 합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시험 과목을 보게 되면
건축 시공 실무다라고 해서 디테일하게 이게 세분화가 되는데요. 총 5과목 정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시공, 구조, 공정, 품질, 적산 이렇게 나와지고 있고 일단 구조에는 뭐가 더 포함이 됩니까? 역학이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 배분 상태는 우리가 뒤에 가서 일단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총 5과목이 되는데 여기 과락이 없다는 거예요. 각 문항당 배점이 있습니다. 한 문화에 3점짜리가 있고 어떤 거는 5점짜리, 어떤 거는 1점짜리, 어떤 거는 거대하게 10점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내가 자신 있는 과목에 있어서 점수를 끌어올립니다. 평균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점수를 끌어올리고 내가 자신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뭡니까? 맞출 수 있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필기보다 실기가 더 공부하기가 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제 문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실기에서는요, 정해진 문항수가 따로 없어요. 일반적으로 30문제는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연도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어떤 때는 25문제, 어떤 때는 27문제, 어떤 때는 26문제, 최고 많으면 28문제까지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문항수가 적으면 배점이 좀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만큼 줄어들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많으면 3점짜리가 2점짜리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시험 방법은 작업형 중에서 주관식이다. 직접 쓰거나 작업형이 아니라 우리가 철근을 조립한다든지 콘크리트를 배합한다든지 이거 작업형 시험인데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필답형으로 볼 수 있다. 주관식이라고 해서 작업형을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은 쉽게 그냥 주관식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출제 기준을 봤고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배점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배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맨 먼저 시공이라는 게 1번 문항, 1번까지 딱 있네요. 그만큼 뭡니까? 시공에서부터 품질까지 가져오는데 여기서부터 뒤로 갈수록 출제 문항수가 적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제일 많은 거 순서로 하면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가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과목이 시공이에요. 시공이라고 하면은 바로 뭐가 됩니까? 1차 필기에서 우리가 시공이 있었죠. 그 내용과 거의 90%가 중복이 됩니다. 단지 차이점 뭐였어요? 필기는 우리가 사지선다로 몰라도 우리가 찍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주관식이에요. 그래서 직접 써야 되기 때문에 모르면 아예 답안을 작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뭡니까? 연습장에다가 직접 백화현상의 개념, 그 다음에 벽돌의 종류 이런 것들을 계속 써봐야 된다라는 것으로 일단 봅니다. 그래서 문항수가 최소 18개 정도, 많으면 20개까지. 이거의 배점은 아까 보였으면 전체 문항수가 25개에서 28개 사이 왔다 갔다 한댔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문항 출제에 대한 문항수가 이렇게 정해진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8개 20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네요. 그럼 시공만 공부해도 60점은 넘을 것 같은데. 그래서 18문제 20문제인데 여기 배분 점수를 보니까 60이 65점. 야, 그러면 이 시공만 거의 다 맞으면 잘하면 합격할 수 있겠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당연히 시공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출제 문항수에서 즉 목표 점수를 보시면 40점대로 보겠다. 왜 그러냐? 이 출제가요. 일반적으로 기존에 출제했는 것도 우리가 출제할 수 있죠. 기존에 출제했던 거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꼭 이 출제 내용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입니다. 100점을 안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공 같은 경우는 신기술이라든지 그동안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거, 낯선 것들 그런 것들이 두세 문제씩 꼭 나와요. 그렇죠? 이거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런 문제가 어디 있었지? 그런 건 신규 문제. 항상 그런 것들이 시공에서 2문제, 많으면 3문제까지도 출제되기 때문에 100점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시공 부분만 한정돼서 봤을 때 시공 부분에서 만점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공 정도에서 우리가 목표 점수를 40점대로 보고 나머지 60점을 맞기 위해서는 20점 이상을 획득해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이 바로 어디 있냐. 시공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공정과 적산.
자, 공정 보통 한 문제입니다. 많으면 두 문제, 거의 한 문제로 와요. 근데 배점이 이 한 문제가 10점이에요. 10점. 공정 네트워크 공조표 작성. 이것은 좀 필기 이론 공부할 때 약간 공부했지만 이것은 직접 우리가 네트워크 공정표를 그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10점짜리 하나인데 이거는 절대로 포기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10점짜리를 우리가 최고 점수로 보죠. 한 문제 딱 나온다 했을 때. 그 다음 적산 문제. 적산 문제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도 배점이 5점짜리 있고 8점짜리 있고 10점짜리가 있어요. 만약에 공정과 적산을 맞춘다 그러면 거의 15점 이상, 많으면 18점 이상까지 껑충 뛰어오른다. 절대로 공정 적산. 어떤 분들 공정 적산 싫어, 나 시공만 할래. 절대로 그러시면 단기간에 합격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공정과 적산도 쉽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제 수업을 잘 들은다면은 훨씬 쉽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 다음에 품질, 한 문제, 이거 제껴. 제껴가 아닙니다. 품질도 한 문제 내지, 한 문제가 꼭 출제가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렵지가 않다. 품질이라 그럼 우리가 필기 시험에 배웠던 QC라는 게 있었잖아요. 품질 관리, 그거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필기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또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딱 정해져 있어. 그 한 문제도 우리가 그냥 먹고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공, 공정, 적산, 품질 이 정도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구조까지 있어요. 구조. 구조도 우리가 필기 시험에서 배웠었죠. 일반적으로 몇 가지 공식만 안다면. 그러니까 구조는 우리가 일반적인 구조, 철근 콘크리트 또는 여기에 역학이 두세 문제 추가가 돼서 총 합계가 요 정도 5문제, 많으면 7문제까지 나오는데 보통 5, 6문제. 5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정해진 공식만 본다면 그게 어렵지가 않죠. 그러니까 시공에서 이러한 점수대를 우리가 전 과목에서 이러한 배점을 획득한다면 거의 60점 이상은 그냥 취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기는 필기를 합격하신 다음에 바로 필기 합격했네? 그러면 실기는 한 2년 동안 볼 수 있죠. 2년 동안 우리가 필기가 면제되잖아요. 그 실기만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좀 천천히 할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필기 붙으면 그 우리가 필기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남아있는 지식을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 실기를 바로 준비하셔야만이 바로 단기간 합격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트열 점수 배분 이러한 목표로 해보겠다라는 거, 제 수업을 잘 들으신다면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거. 자, 그러면 공부는 어떻게 될 건가?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여기서 다뤄지느냐? 공부하는 방법 정도 우리가 보도록 하죠. 먼저 시공이란 과목입니다. 내가 얘기했어요. 이 시공이란 과목은 직접 쓰는 거 다 우리가 직접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 연습장 그리고 연필로 쓰지 마시고 샤프로 하지 마시고 뭡니까? 흑색 볼펜. 시험장 우리가 볼펜 씁니다. 볼펜으로 하기 때문에 볼펜을 항상 노트 필기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손이 막 힘들 수도 있어. 맨날 여러분 컴퓨터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완력기 갖다 손 연습도 하시고 그래서 계속 써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시공이라는 과목은 일단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첫 번째 뭡니까? 답답형입니다. 다음 중 토공사에 사용되는 흙막이 공법 3가지 쓰시오. 또는 4가지 쓰시오. 이게 답답형입니다. 그건 딱 정해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답답형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요. 하나라도 틀리면 우리가 점수를 얻기가 힘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까 얘가 배점이 있다고 했어요. 3점짜리, 4점짜리, 5점짜리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떠한 문제는 부분 점수를 줍니다. 그렇죠? 부분 점수. 4점짜리인데 이 정도 뭐 3가지 쓰라 했는데 2가지, 3가지 했고 그다음 비슷하게 유형이 됐네. 그럼 완벽하진 않아. 그러면 채점 간에 유들 있게 4점짜리를 3점짜리나 2점짜리 주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아니면 과감하게 하나라도 틀리면 그냥 0점 처리되는 문제도 있다. 그럼 우리가 수업을 들으면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종류를 쓰라든지 아니면 백화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 라고 배점 3점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백화현상에 대한 내용을 써야죠. 그러니까 백화현상에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가 꼭 몇 가지 들어가야 돼요. 몰타이라든지 물의 흡수에 의해서 하얀색 가루가 나온다든지 이러한 중심 키워드로 해서 문장을 완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길게 쓴다고 좋은 게 아니라
간단히 중요 키워드하고 주어와 서술어를 연결해서 문장만 완성하면 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네, 단어가 있네. 그러면 점수를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공은 단답형, 종류를 쓴다든지 아니면 개념을 설명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가준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공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첫 번째 필기 시험에 했던 내용과 아주 흡사하죠.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철골 토공사 또는 건설 경영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공은요. 새로운 공법도 나오고 100점 만점 안 주기 위해서 두세 문제는 낯설은 문제가 나온다. 그건 과감히 버려도 돼요. 과감히 버려버리고 우리가 배워왔던 문제만 충분히 답안 작성만 철저하게 해준다면 어렵지 않다라는 과목 바로 시공입니다. 근데 절대로 이것을 무시하면 되겠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 시공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전략을 삼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적산입니다. 적산 같은 문제. 여러 가지 적산이 있어요. 적산이라는 건 우리가 뭡니까? 물량 산출이죠. 콘크리트 양이라든지 뭐 철근 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적산, 뭐 토공사할 때 토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적산에 관련된 유형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부 다 공부할 필요는 없다. 한 달 만에 최단기로 우리가 준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시험에 나온 부분 정도의 내용만 보셔도 충분하게 적산 문제를 전략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기출문제 형식 동일하게 나오고 똑같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죠? 거기다가 약간의 숫자라든지 무게값이라든지 그것만 약간 변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시험에 자주 나왔고 그 다음에 나왔더라도 빈번하게 안 나온 부분은 버려도 되는 그런 정도의 구분만 해서 여러분들이 적산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요. 적산은 계산이죠. 만약에 아까 콘크리트 양을 구해라, 배합비 양을 구해라, 모로타일 양을 구해라, 무슨 대매구기 양을 구해라 이렇게 납니다. 그러면 답만 딱 적어서 안 돼요. 590세제곱미터 이게 아니라 590이라는 답이 맞다면 그것이 풀이 과정을 다 기입을 해야 점수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답만 590 또는 단위를 안 썼다든지 이렇게 풀이 과정이 없고 단위가 없다든지 그런 것들은 점수를 안 주고 그냥 0점 처리가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답이 또 맞아야겠지만 그 답이 나온 풀이 과정에 대한 기술이 정확하게 표현만 된다면 적산은 우리가 크게 어려워할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과정이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수, 수학, 더하기, 빼기, 나누기, 가로 그거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수업을 들으면서 하신다면 어려울 게 없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구조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했죠. 구조는요. 정해진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기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루트 FCK, 압축 강도, 인장 강도 등등등 역학적인 모멘트 구하는 거, 차수 구하는 거 그 정도 몇 개 정도만 보셔서 필기 시간에 구조 안 했는데 이거 또 해야 되나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정리를 해서 실기에 나올 수 있는 구조 부분에 대한 공식 정도만 정리해 주신다면 충분히 전략 가능한 과목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정이 있습니다. 공정은 네트워크 공정표를 우리가 작성한다라고 해서 보통 한 문제 꼭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네트워크 공정표 작성한다든지 또 하나 뭡니까? MCX, 공기 단축. 이 두 가지의 내용만 잘 이해한다면 공정표 걸어본 적 하나도 없는데 야 이거 큰일이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제 수업을 듣기만 한다면 누구나 쉽게 공정표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이 문제도요. 새로운 유형이라기보다 기존에 출제했던 문제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제 수업을 잘 들으신다면 공정 제일 쉽네 이런 말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품질관리 아까 얘기했죠. 한 문제 정도 꼭 나온다. 한 문제 정도가 아니라 한 문제 꼭 나와요. 그 대표적으로 품질관리에서 80% 이상 차지하는 출제 문제가 QC 품질관리입니다. 크레도스라든지 그런 개념을 적는 문제라든지 등등등 나와주는데 그것도 내가 간략하게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수험생분들 건축기사를 단기간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절대로 품질관리에 대해서도 어려울 것은 없다. 그래서 학습 범위 대비 문제 비중이 최소 후순위라고 적어놨지. 후순위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전에 과목들 다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하셔도 시간은 충분하게 배분이 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선들 아까 시공이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적사이라든지 구조, 그 다음에 한 다음에 품질 하루 정도만 공부하셔도 하루 반 이틀 정도 준비하셔도 품질에 대한 내용은 완벽하게 정리가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거. 자, 그렇다면 단기간에 합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뭐예요? 합격이에요. 여러분 자격증에 뭐가 있습니까? 점수가 있어요? 자격증 딱 받았어요. 합격해. 자격증에 61점. 아유, 점수 같은 건 절대 없고요. 60점 합격인데 60점을 맞아서 합격을 하든 62점을 맞아서 합격을 하든 100점을 맞아 만약에 100점을 맞아 합격을 하든 다 똑같은 그냥 자격증 합격생입니다. 점수 같은 건 전혀 나오지 않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합격만 하는 단기간 합격 방법을 아셔서 여러분들이 빨리 여러분 손안에 자격증이 있으셔야겠죠. 그러면 단기간 합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첫 번째, 관연도 기출문제 분석. 완벽하죠. 내가 관연도 기출문제 해설을 전부 다 시스템, 에듀이라는 게 건축기사 시스템이 참 잘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기본서 과정을 내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핵심 정리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있는 관연도 모든 내용을 제가 해설 강의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걸 보지 마시고요. 일단 기본서 과정을 다 듣고, 그죠? 그 다음에 핵심 정리 들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연도 기출문제를 들어간다. 또한 내가 강의하는 모든 관연도 기출문제를 기본으로 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한 관연도 기출문제 분석이 왜 중요하냐면 건축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넓어요. 그걸 다 공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 건축기사에서 나올 수 있는 실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기준은 바로 관연도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분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분석은 제가 해드린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와 주시면 된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반복적인 기출문제 풀이 전부 똑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일매일 꾸준히 학습한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시간 날 때. 그리고 시간 없는데 난 지금 오늘 롤게임 해야 되는데 유튜브 빨리 봐야 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딱 정해 놓으세요. 자, 오늘은 1시간, 2시간 공부하자. 그럼 핸드폰도 꺼놓고, 그렇죠? 딱 그 시간은 그 공부에 건축기사 실기에다 올인합니다. 집중을 해서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영화를 보시든 넷플릭스를 보시든 편하게 쉬세요. 쉴 때는 확실하게 쉬고 공부할 때는 확실하게 공부해라. 그래서 하루에 정해진 시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0분이든 정해놓고 그것이 아무것도 방해받지 말고 이것만 준비해라. 그래서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또 할 때는 뭡니까? 항상 흑색 볼펜으로 쓰면서 눈으로 보지 말고 항상 쓰면서 익혀놔야 된다.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 네 번째, 빈출 키워드 공식 암기자 만들기. 이거 뭡니까? 내 수업을 들으면 자기만의 서머리 노트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되면 내 동영상을 보지 말고 그것만 봐서 이거 그 다음에 이해 안 되는 부분만 나중에 동영상을 골라서 보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뭐가 됩니까? 또 이걸 모르니까 시험 준비의 유의사항이다. 이렇게 나와줍니다. 유의사항. 자, 유의사항 보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험장 가면 연필 사용하지 않습니다. 샤프로 사용하지 않아요. 할 수도 있어요. 공조표 작성할 때 연필을 약간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시험장은 연장을 또 줘요. 근데 약간 답안지에다가 연필을 사다가 그 위에다가 볼펜으로 덧대고 그다음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우면 됩니다. 근데 그런 거 확실한 것들은 그냥 흑색으로 하면 되죠. 흑색이나 청색인데 흑색이 낫겠죠. 한 가지 색만 두 개를 방을 쓰는 거 아닙니다. 검정색 볼펜으로 하고 만약에 볼펜이니까 지우개로 지워지지 않겠죠. 수정을 해야 된다 본다 그러면은 수정액이나 이런 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말고 그냥 반드시 두 줄을 긋고 그죠? 정정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다시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아까 적산 같은 경우 그죠? 계산 과정이 필히 기술이 돼야 된다. 답만 합격이 아니고요. 그다음 단위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문제상의 조건이 주어져요. 소수점 제째짜리까지 하자. 이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데 안 주어지더라도 소수점 제째짜리까지 반올림하고 그 다음에 단위는 꼭 표현을 해야 된다. 이건 적산에 관련된 내용을 아까 했던 내용이죠. 왜? 소수점 굉장히 중요하죠. 소수점이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에 따라서
공사 비용이 달라져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건축기사 실기에 소점 3위점, 소점 셋째짜리까지 반올림해서 만들어. 소점이 없는데요? 그럼 정수값으로 그냥 250 쓰면 되는 겁니다. 250.324, 67 쭉 갔다 그러면 반올림해서 240.324 이렇게 셋째짜리까지 하라. 그런 내용도 내가 적산 시간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다박작성은 가능한 한 깨끗하게 정리한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실기는요. 사람이 채점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일이 보고 채점합니다. 그래서 합격자 발표가 좀 길죠. 필기보다. 필기는 뭐 우리가 CPT라고 해서 바로 합격 불합격 나와 컴퓨터 채점하니까요. 근데 실기는 사람이 딱 눈으로 보고 채점을 하는 거예요. 딱 보고 합격 이쪽, 불합격 이쪽에 채점한단 말입니다. 다시 두세 명이 계속 거쳐서 검증을 또 하겠지만은 그럼 중요한 것은 사람이 채점을 하는 시험. 그러면 제3자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최소한 그 사람들한테 예의, 매너는 지켜줘야죠. 내가 답을 만들고 완벽하게 다 확실하게 멋지게 답안을 작성했다 그래도 뭐 약간 뭐 알아볼 수 못하는 글씨를 썼다든지 삐뚤빼 썼다든지 지저분하게 했다든지 그러면 뭡니까? 채점한 사람 입장에서는 좀 괘씸죄가 들어가겠죠. 아 이게 뭐냐? 너 잘난 척하는 거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런 게 신경 쓰지 말고 제3자한테 보이는 채점가한테 보이는 하나의 예의라고 생각하시고 깔끔하게 우리가 뭐 자 같은 걸로 수정도 해주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네이터 공점표 할 때도 손으로 프리핸드를 해도 되지만 뭐 자로 한번 그려도 되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줘라. 난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이에요. 그죠? 수험생이니까 채점가한테 깨끗하게 답안 작성 내용도 굉장히 점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괘씸죄에 들어가지 말아라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풀이 순서 이렇게 나옵니다. 풀이 순서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푸는 방법. 뭐 어려운 문제 나오면 과감히 그거 붙잡지 말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험장 가서 아까 얘기했듯이 시공 굉장히 많은 부분이죠. 그다음 적산, 그다음 공정, 구조. 구조도 뭡니까? 너무 여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뭐 5문제 정도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공식을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그것만 공부하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시공, 적산, 공정 그거 깔끔하게만 공부하시면 일반적으로 바로 뭐가 된다? 합격은 바로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부 다 건축기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네요. 그렇죠? 아이고, 제가 여기 믿고 따라오시라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2023년에는 여러분 가슴속에 전부 다 건축기사를 품에 안으면서 합격을 하셔야 될 겁니다. 누구와 함께요? 바로 저와 함께 제가 여러분들을 건축기사인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시작하시죠. 하여튼 건축기사 2023년 합격 전략 여기서 끝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 에듀윌 합격 패스.